국제사회, 국제 여론의 힘을 좀 믿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이런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게 좀 국내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여러 면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합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언론 설명회에서 합참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하마스가 북한과 무기 거래, 전술 교리, 훈련 같은 네.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하마스 살상 규탄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규탄하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 군의 대북 방어 태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제 이제 합참의 얘기를 또 반복을 하면서 기습 작전을 북한에서 한다면 전동 패러글라이더로 허를 찌른 것처럼 북한 역시 남침에서 비슷한 전술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 더 대비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뭐 하태경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이 하마스 살상, 민간인 살상 테러 규정하고 규탄하고 인질 석방 요구하는 그런 촉구 결의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자, 군의 움직임, 합참의 얘기, 또 지금 여당에서 나온 그러니까 합참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동조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우리가 그 남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도 네.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중동에서 이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또 중동의 그 화약고로서 또 네. 이거는 뭐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또 비극인 거죠. 그럼요. 그런데 이 비극, 인류가 안고 있는 이런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 비극을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우리의 상처를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이렇게 건드리는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 북한하고 어저께 합참이 한 것도 네. 북한하고 뭐 하마스하고 무슨 하마스가 북한의 교리를 뭐 교리도 연계돼 있고. 그런데 그게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네.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데 정확히 하마스에 전수했다는 건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지금 이 분단 속에서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대치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다 대놓고 우리가 우리의 이 상처인데 우리 상처를 긁고 우리 상처를 칼질하는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합참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입니까?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신뢰 구축을 하고 네. 그렇게 하기 그리고 우리의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막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고 일해야 되는데 오히려 북한을 차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합참이 말한 거 하나씩 따져볼까요? 네. 북한에서 지금 하마스에서 사용하는 그런 포탄들이 네. 북한제가 있다. 아.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북한이 하마스하고 직접 연계돼서 하마스의 포탄을 공급했다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다른 루트 통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하마스를 북한이 막 지원하면서 네. 이걸 뭐 전쟁을 도와주고 뭐 이런 건 아니었다. 과거에 네.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일 시대 때 북한은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에 무기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중동에는 뭐 시리아라든가 뭐 레바논이라든가 이런 데다 무기 수출을 했고 또 이란하고도 어떤 군사 기술 협력 네. 같은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무기 수출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흘러 들어갔던 무기들이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하마스로까지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마스는 지금 아프리카라든가 뭐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그 이집트하고 가자 남부하고에 있는 그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기 장벽으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만은 네. 그 지하에 수많은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통해서 인도주의적인 물자도 공급받을 뿐 아니라 네. 무기도 그걸 통해서 온갖 무기들을 다 그걸 통해서 일종의 이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용을 이란으로부터 또 지원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하마스는 국제사회에서 테러 집단으로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하마스가 그 가자 지구 내에서 가자 지구의 주민들의 또 적극적인 절대적인 또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사회로부터 테러 단체로 지원받아가지고 완전히 고립돼 있고 차단돼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통해서 무기 물매상들을 통해 가지고 온갖 무기들을 다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 온갖 무기들 다 수입해 오는 그 과정 속에서 네. 북한chế 무기들이 거기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거다. 근데 그거를 네. 마치 북한과 하마스가 연계가 돼 있다는 뉘앙스를 이렇게 짙게 풍기면서 말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다시 한번 그냥 핥히는 그런 행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하마스가 북한의 무슨 그 기습 공격 이런 것들을 예. 북한의 그걸 따르고 있다. 그래서 마치 그 북한이 전수해 준 것처럼 그러나 또 전수해 줬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너무나 웃긴 겁니다. 네.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하마스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축자사지 지금 싸우고 있는 초강경 집단입니다. 지금 하마스가 몇십 년째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자 지금 고립돼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가자 지구는 완전히 봉쇄돼 있고 고립돼 있고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차례나 물론 잔잔한 충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그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세 차례 가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자에 대한 폭격이 있었고 그런 것들 통해서 하마스는 어떻게 하면은 싸워서 이길 것인가, 이스라엘 어떻게 하면 공격할 것인가, 오로지 이것만 생각하는 집단입니다. 무장정. 그것만 생각하는 집단이 네. 그 무슨 동력 글라이더 타가지고 담 넘어가고 이런 거 못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그 조건에 놓여 있다 한다면은 그렇게 막 길을 쓰고 죽기 사자 싸워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면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북한하고 증거도 되지 못하면서 북한하고 연계되어 있는 듯한 뉘앙스를 이렇게 풍기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국가 대한민국의 네. 이 국가 품격이 맞지 않고 과연 이건 합참이 제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합참이 지금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 합참의 역할인가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고 심각하게 합참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 초반에 나왔듯이 9.19 군사 네. 합의 효력 정지 이거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국방부에서 신원식 네. 장관도 했고 여당에서도 그 주장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네. 그러니까 우리 자산들이 제대로 감시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십 킬로씩이 뛰어났기 때문에 군사 합의 때문에 그런 주장도 지금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마스, 북한 연계설까지 들고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박종희 기자님이 잘 보셨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라든가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시키거나 이런 조치들은 그냥 다 무력화시키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휴전선 일대에서 남북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네.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어떤 그 보수 여론들을 극우화시켜가지고 그거를 자기 지지 기반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 정치적 생존을 유지해 나가는 그러니까 민족의 비극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켜 나가겠다는 정말 네. 그런 사고가 아닌다면은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9.19 군사 합의라는 게 공중과 해상과 육상에서 상호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양반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공중에서 비행 금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에 대해 쳐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쌍방이 서로 동동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것은 휴전선에서 서부전선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각각 20km, 그리고 동부전선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각각 40km의 비행 금지 구역을 정해놨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중이라는 거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이 없으면 넘어와 버리면 그냥 금방. 바로 휙 넘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을 정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행 금지 구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국힘당 이 사람들 신원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했던 논리를 가지고 본다면은 네. 공중에서 비행 금지 구역이 있기 때문에 어. 북한이 하마스식으로 어떤 전동 행글라이더를 통해 가지고 휴전선을 넘어오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9.19 군사합의를 파기시켜 버린다면은 그러면은 북한은 수도권 인근에서 그러니까 38선에서 북쪽으로 20km 이내를 한다면은 서울에서 80km 이내입니다. 서울에서 80km 이내 상공에서 전동 행글라이더를 타고 바로 서울로 내려오는 게 가능하고 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과 같은 공중을 통한 전동 무인 행글라이더를 통한 수도권의 공격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9.1 군사합의를 파기시키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군사합의를 파기하자고 하는 이런 주장이 네. 정말로 그 북한의 수도권에 대한 무인기 공격이라든가 전동 그 하마스 전동 그 글라이더를 통한 공격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심지어 오히려 없애면 그게 가능해지니까 야 너네들 우리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금 심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만은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어리석은 어. 주장이라는 겁니다.